서점? 저는 전쟁 및 군사 그 조그만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천종웅이라고 합니다. 군서적만이야. 여기는 전략 전술 그런 책들이 있는 곳입니다. 와, 전략 전술책 궁금하다. 여기서부터는 전쟁사로 주로. 모든 전쟁과 역사에 관련된 게 있는 거네요. 이건 뭐냐 하면 군사편찬연구소라는 곳이 좋은 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곳입니다. 편찬 소장님이 여기 같이 여기 좀 갖다 놓고 전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 품절되거나 없는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기가 힘든 책들이 많이 있고, 여기 책들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뒷골목에 가면 오래된 책들 파는 데들에서 아, 이 좋다 그러면서 몇 가지 수집해온 것들입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서점이거든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큰 서점이면 한 층 전체가 전쟁하고 군사 관련 책들만 모아낸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허한 것도 있고 전쟁하고 군사 다루는 전문 서점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차리게 된 거죠. 그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본인이 더 책임감을 갖고 만드신 것도 있겠어요. 그죠? 이건 부도입니다. 실제로 전쟁 같은 걸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묘사된 책들입니다. 우와, 좀 입체적으로 그림도 그러네. 그리셨네. 아,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 전쟁의 모습을 굉장히 미시적으로 잘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어떻게 전투를 했고 전쟁에서 어떻게 벌어졌는 것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이 책. 이 책에 보면 동아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좀 잘 설명되어 있어요. 거북선이다. 거북선이다. 영국 책의 거북선 뭔가 멋있다. 그죠? 16, 17세기는 한국, 일본, 중국 간에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진 시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활의 시대나 창의 시대에서 총의 화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투가 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라고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임진왜란때 굉장히 조총, 화약에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우리는 총을 갖고 있었긴 했지만 청나라 기병한테 또 역으로 당했죠. 그런 것들이 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중고만 취급하는 서점 이렇게 지하에 가서 책 보고 되게 좋았어요. 바로 샀어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 좋은 책이었는데 무지의 만용이라는 책이, 이건 저한테도 몇 사람이 구해달라고 해도 못 구해줬어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라는 걸 갖다가 2차 세계대전이랑 훨씬 전에 경고를 한 책이죠. 저 책을 보면은 일본군이 이제 침략할 것이라는 걸 아는데 뭔가 예측을 하는 책이었다는 거지. 풍족해지면 오만해지고 오만해지면 국방부 안보를 게을리한다. 그러면 나라가 위험하다. 우리는 항상 뭐 전쟁 중에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무지에 많죠. 그런 것도 경고한 책입니다. 자유롭게 보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니까 와서 자유롭게 보시고 뭐 전쟁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와서 오셨던 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 좀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 자유롭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전쟁과 군사 관련된 북토크나 그리고 뭐 조그마한 세미나 같은 것, 그다음에 전쟁사 연구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 일종의 뭐 책도 팔지만 문화 플랫폼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까? 이건 굉장히 지정학적, 종교적으로 역사적인 것들 깊이 있게. 러시아 책임, 러시아가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 뭐 러시아가 이제 책임이 있다는.
전쟁에 대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얘기하고 또 제가 모르는 것도 그 사람 얘기할 때 또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끊이지 않나 봐요. 인기가 많아요, 저기. 가야겠다. 네. 군사 혁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지표가 뭐냐면 초급 간부들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쟁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간부들 사이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저는 군사 혁신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야전 부대에도 있었고 육사 생도들도 가르쳤고 한 20여 년 군생활했죠. 네. 와, 달았다, 많이 달았어. 야, 자줏빛이 저렇게 변했다는 건 진짜. 세계 전쟁사, 한국 전쟁사, 육사 생도 때 받은 책입니다. 너무 밑줄 긋고 그다음에 띠지 붙여서 확인하고 한국 전쟁 같은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 부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다녔던 그 손때 묻은 좋은 책이고 후배들이나 뭐 전쟁사 연구하는 분들은 꼭 이런 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볼펜으로 정리까지 다 해놓고 옆에 이런 줄 쳐서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갔을 때 여기서 뭐 했던 느낌 같은 거 적고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다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지역들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상륙 지역하고 뭐 공격했던 전적지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지도고. 노르망디를 가보셨군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유럽을 자주 가세요. 이분 공부를 영국에서 하셨거든요. 네. 히틀러가 대서양 방적을 이렇게 했고 거기 총사령관 롬메를 했었는데 방어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들 공격해오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왜 노르망디를 했을까를 한번 다녀보면 압니다. 다른 지역은 굉장히 절벽 지역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상륙하면서 다 이렇게 독일군한테 많이 이렇게 상륙 작전하면서 많이 죽잖아요. 끼리 바위 같은 것도 절벽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다른, 여기서 뭐 기동전하고 이렇게 지연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역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책에서 이렇게 본 것들을 가보면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죠. 저런 거를 진짜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처럼 해주시니까 저희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북쪽 국경이었던 히알리루스 장벽이라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다닌 적도 있고 즉 발칸 반도 그다음에 마지막 망한 곳 동로 마지막 망한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쭉 한 달 동안 다닌 적도 있고 남북 전쟁 했던 곳 테네시 이렇게 쭉 해서 쭉 다닌 적도 있고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이렇게 끝까지 프랑스까지 가고 또 그다음에 독일까지 간 적도 있죠. 왜 전역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전적지 답사행 마음껏 하려고 전역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전방부대? 거의 다 돌아가 있었죠. 그 21사단, 그 백두산 부대 동부전선의 전적지도 많이 갔었고 또 28사단, 6사단 이쪽 철원, 동두천 이 지역도 많이 갔었고 빨치산 전투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 쪽들 쭉 많이 다녔었죠. 전쟁이나 뭐 이런 안보가 발전하려면 군인들만 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와서 그런 문화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는 앉아서 읽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읽는 독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전적지에 가보면 책으로 보지 못했던 느낌들이나 그런 것들이 딱 맞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에서 발견 못한 것들이 전적지에 가면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고 또 책에서 나온 것들을 전적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기도 하는 거죠. 가면 좀 그때 당시에 전투했던 사람들의 약간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그걸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거죠. 전쟁과 관련된 책에 열광하는 마니아입니다.